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인문학 살롱 이회선입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는 이태원 할로윈데이 참사로 큰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제대로 한때 피워보지도 못한 우리 생떼 같은 젊은이들이 많이 희생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100명이 넘는 어린 딸들의 희생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100세 시대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하는 말을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이 죽으면은 순서가 없이 우리 일상 가까이에 이렇게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인생 헛되고 헛되도다. 정말 인생 무상. 메멘토 모모리, 죽음을 생각하라 라는 이런 말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숨도 못 쉴 정도로 많은 지하철에 꼭 끼어서 이렇게 탈 때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몰리는 뭐 불꽃 축제라든지 공연장, 뭐 축구장 이런 데 가면은요. 그런 삶의 기쁨과 어떤 그 환희의 절정에는 언제든지 삐집고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죽음의 공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변을 당한 어리고 예쁜 우리 아들 딸들을 애도하면서 김우란 에세이 너로 하여 우는 가슴이 있다 에 있는 김우란 시인의 시 돌 거울에 라는 시로 우리 마음을 달래보고 싶습니다. 울고 싶은 날은 울게 하라. 비어있는 가슴에 눈이 내리네. 차가운 돌 거울에 이마를 얹고 바람에 떠는 노을자락. 첫서름 옷깃에 적시듯 흰눈에 눈썹이 지네. 비어있는 가슴에 썰물로 밀려든 그대. 어둠 속에 그대 있음에 그대 목소리 있음에 그 가슴에 울게 하라. 그 가슴에 울게 하라. 네, 삶과 조의를 드립니다. 이렇듯 삶과 죽음은 항상 우리 삶 속에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 그 자체가 불안과 공포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그죠? 양면처럼 우리가 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철학자 자크 라캉은 이런 공포와 불안을 적당히 회피하지 말고 오히려 정면으로 맞서서 극복하라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토요일 최정주 교수의 앙트레버 브런치 콘서트에서 이 시대의 불안과 공포를 또 죽음의 공포를 그리는 화가 에드바르드 뭉크를 만나고 왔습니다. 얼마 전에 제 유튜브에서 현대인들의 어떤 그 불안과 절망과 고독에 대해서 에드워드 호프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조금 맥락이 비슷합니다만은 그 표현하는 기법이 좀 다르죠. 그죠? 표현주의 화가 뭉크는 그 지는 해를 등 뒤로 하고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죠? 다리 위에서 비명을 지르는 그림, 이미지로 어떤 인간의 불안감을 표현하는 걸작, 절규, 스크림을 이제 그렸잖아요. 그죠? 그 반면에 사실주의 화가 에드워드 호프는 오늘날 이 산업화 속에서 이렇게 사막화되어가는 이런 쓸쓸한 인간의 소외감, 고독감, 공포감 이런 거를 강렬한 햇빛과 도시의 불빛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렇게 잘 묘사를 했는데요. 뭐 두 화가의 공통점은 인간의 어떤 삶에 대한 존재의 무거움을 이렇게 잘 비교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이 얼마나 그런 어떤 그 불안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외롭고 고독하게 매일매일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화가인 것 같습니다. 뭉크는요, 그의 그 초상이 노르웨이의 그 1000크론의 지폐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노르웨이의 존경을 받는 국민 화가입니다. 그죠? 예. 뭉크는 1863년에 다섯 남매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의사였죠. 그죠? 군의관이었습니다. 엄마는 예술적 소양이 굉장히 풍부한 이런 어떤 우아한 여성이었는데 5살 나이에 엄마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를 대신해주던 큰 누나가 이제 또 바로 세상을 떠나게 되고
또 비슷한 시기에 여동생이 정신병 진단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점점 더 술과 종교에 집착하면서 아이들을 마구 학대하는 그런 어떤 그 광신도처럼 이렇게 변해가고, 또 뭉크는 어릴 때부터 이제 병이 있어가지고요, 몸이 너무 허약해서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자신도 주변에 죽어가는 그 가족들처럼 자신도 곧 죽을 것이다 라는 이런 어떤 죽음의 공포 속에서 이렇게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유일한 탈출구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죠. 그죠? 예, 자신의 감정을 캔버스에 담아서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면서 이렇게 견뎌낸 그런 화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 예술가의 삶에서 그의 그 예술을 뜨겁게 했던 그 연인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뭉크가 얼마나 그런 어떤 그 절망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시달리면서 그걸 극복하면서 이겨내면서 이제 그림을 그렸는지 알 수 있는데요. 뭉크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예, 여자에 대한 혐오, 또 그들이 나를 떠날 것이다 하는 그런 어떤 불안감. 그렇지만 그 또 여인들이 그 삶에 또 예술에 많은 영향을 끼친 이제 세 여인이 있는데요. 뭉크의 첫사랑은 하이베르그라는 그 유부녀였죠. 그죠? 해군 장교의 아내였으면서 3살 연상의 크로아티아계 아주 그 유명한 사교계의 여성이었는데요. 막 신여성의 어떤 상징과 같은 그런 존재였다고 합니다. 뭉크는 헤이베르그와 아주 중독과 같은 그런 사랑을,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녀는 판모파탈의 기질을 보이면서 뭉크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떠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뭉크는 여자에 대해서 더욱더 큰 이제 혐오의 감정을 품게 되는데요. 이런 감정을 품으면서 그린 그림이 흑혈기, 뱀파이어입니다. 남자의 피를 빨아먹고 가는 여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알 수 있겠죠. 그죠? 두 번째 사랑은 그의 어릴 적의 친구였던 나그니 유올이라는 당시에 이제 베를린에 머물고 있을 때 나그니 유올이 이제 그 베를린으로 유학을 오게 됨으로써 재회를 하게 되는데요. 당시 베를린에는 진보 예술가들의 모임인 검은 돼지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모임에 이제 자기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이제 나그니 유올을 데리고 간 거죠. 그때 뭉크의 친구 스트린더베리와 푸시비세프스키 이 친구가 이제 다 같이 반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각관계가 됐는데요. 예, 그러다가 이제 푸시비세프스키와 결혼을 하면서 이제 모든 관계도 이제 끝나게 되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뭉크에게 엄청난 사랑의 상처뿐만 아니라 우정까지도 이제 산산조각 나는 그런 이제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죠?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온 작품이 매혹적이면서도 음산한 마돈나. 여성은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존재, 행복의 존재이면서 또 정신적으로는 아주 치명상을 입히는 파멸의 존재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그 이후로는 한동안 여자를 만나지 않다가 세 번째 사랑인 4살 연상의 툴라 라르센이라는 이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툴라는 그 전에 만났던 그런 여인들보다는 조금 다릅니다. 굉장히 예술 방면에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성격도 무척 밝고 쾌활하고 적극적이고, 예, 그래서 이제 뭉크와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그녀가 뭉크에게 너무너무 집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자고 매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뭉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발짝 또 물러나면서 헤어지자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툴라가 이제 자살하겠다고 막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막 하니까 이제 뭉크가 이제 가서 말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총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막 말리는 과정에서 총이 발사가 되면서 뭉크의 왼쪽 세 번째, 예, 중지를 관통을 하게 됩니다. 오른손이 아니어서 너무너무 다행이잖아요. 그죠? 예.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린 그림이 마라의 죽음이라는 그 죽음을 이제 눈에 보이게 하는 이런 어떤 공포의 그림인데요. 그 이후에 뭉크는 굉장히 문란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정신적인 질환까지 얻게 되면서 한 8개월 동안 이제 정신 요양 치료를 받게 되는데, 오히려 이 요양 치료 이후에 그런 어떤 신경증과 비관적인 느낌, 이런 걸 치료를 받으면서 색채가 굉장히 밝아지고 다양해지고 또 예술의 폭도 넓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뭉크는 그 이후로
많은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게 됩니다. 그래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이래서 거기서 이제 풍경과 자화상, 판화 이런 거를 막 그리면서 1944년 82세까지 몸도 뭐 허약하고 그죠? 정신적으로 건강하지를 못했지만 또 술도 많이 먹고 그랬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술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엄청 장수했던 화가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어릴 적 그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에 대한 두려움은 필요하다. 불안과 질병이 없는 나는 방향키 없는 배와 같아. 그 고난은 내 자신과 내 예술의 일부이다. 그죠? 그들을 나와 구분할 수 없고 그것을 파괴하는 것은 나의 예술을 파괴하는 것이다. 오히려 그 고통을 간직하고 싶다. 예, 자크 라캉의 말처럼 그 죽음에 대한 공포를 직면하면서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죽음에 다다라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썩어가는 몸에서는 꽃이 필 것이고 그 꽃은 나의 영혼으로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정말 예술가다운 말이죠. 그죠? 예, 우리 에드바르드 뭉크의 이런 어떤 죽음의 공포, 그의 또 예술에 대한 어떤 그 폭넓은 이런 어떤 긍정적인 생각으로 좀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꿈을 꾸고 싶으신가요? 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